아마 지금 화면을 켜기가 조금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듣고 계시니까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호 교수님, 해리 창 어떤 음. 분이십니까? 예. 예, 저 인도네시아 그 중소기업회 장윤아 회장입니다. 아, 예, 그러시죠. 예. 예, 그 인도네시아, 예, 오전에 예. 그 교수님하고 같이 저 강병인 작가 모시고 예. 그 기획과 정신 도로 그 오늘 저 예, 반갑습니다. 퍼포먼스하고 행사 치렀습니다. 예, 예, 예. 장대표님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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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마 예, 교수님께서 지금 손님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예. 화면 켜기가 좀 힘들고 저도 가까스도 좀 막 들어와서 지금 화면 켰습니다. 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최성년 대표님도 들어오셨고요. 예, 그리고 김지유 대표님, 예. 항상 제 우리 아카데미를 위해서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수업을 시작할까요? 예. 네. 예. 그러면은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 저희들이 중간에 그 순서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요. 했는데 오늘 거의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금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2월 24, 25 팸튜어하고 수료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팸튜어 오시면 24일 날 오시면은 그 유적지를 우리가 이제 탐방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 선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수성산 마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 지수초등학교 자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GS 허만정 선생님의 부친이신 지신정 허준 선생이십니다. 실제로 이 허준 선생의 부자 정신에 대해서도 제가 논문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쇼로 하겠습니다. 예. 음, 요, 요게 낫습니까? 아니면 쇼가 나으려나? 예. 옆에 또 슬라이드 쇼가 사람도 보이고, 예. 좋습니다. 예, 슬라이드 어떻습니까? 쇼가 좋습니다. 슬라이드 쇼가 좋습니까? 네, 예. 네, 화면 크게 예, 보여서.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괜찮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잘 보입니다. 네. 예. 2018년 우리 잘 아시다시피 7월 10일 날 저희 경상국립대학교 최고 경자과정 강의실에서 사실 대한민국 기업가정 수도 선포를 하게 됐고요. 그때 이두희 교수님하고 지금 시장이신 조규일 시장님께서 조규일 시장님 7월 1일 날 취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7일 취임하고 바로 첫 행사로서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 선포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한 2년 전에 이두희 회장님께서 이제 경영학회 회장 출마하시면서 진주를 대한민국 기업강의 수도로 선포하시겠다고 이제 또 공약도 하시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고 해서 한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됐지만은 마침 이제 조규일 시장 취임과 동시에 하게 됐고 아마 이때 이제 저희들이 구상했던 게 대한민국 기업가 박물관, 또 기업가 역사관을 만들려고 제가 그 초안을 거기에 대한 그 드래프트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조금 더 진화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관을 지금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저희 진주시에서 그 대한민국 기업가 수도 관련된 컨텐츠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래서 한 8차시로 해서 컨텐츠가 만들었는데 제가 한 5차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상호 교수님하고 몇 분이 해서 8차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7월 10일 다음 날, 11일 날 기사문이 이제 나왔고요. 사실은 요 기사문하고 이런 거 제가 이제 다 써주었습니다. 실제로 기자는 다 뭐 다른 최성균으로 돼 있지만 매경에 이 사진도 제가 옛날에 찍었고, 왜냐면 폐교 상태에 있었을 때 이제 제가 찍어놓은 사진을 같이 첨부해가지고 했고, 뭐 대충 이때 이분들 메이저 이벤트, LG, GS, 효성, 뭐 LS 이런 정도 해서 뭐 그때 당시 제가 대충 추산해 보니까 매출이 한 600조 정도 됐던 걸로 추산이 됩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지도를 보시면은 요 바로 이제 요 아래쪽이 진주고 이 난강이 이렇게 쭉 흐릅니다. 난강이 흘러서 이렇게 그런데 요 안에 있는 여기 이제 성산 마을이고 여기 앞살이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 지나가는 바로 요 옆에가 이제 성산 마을입니다. 요 오른쪽에 이제 방어산이고요. 방어산이고, 그래서 제가 펜을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방어산 지역이고, 요 고속도로가 남해 고속도로가 쭉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성산 마을이 있고, 요 오른쪽에 이제 청월리라고, 청월리에 재령 이씨들이 상당히 또 유명한 관료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도 뭐 많은 우리 관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쪽 앞살이라고 저기 여기가 보면은 앞살이 조금 못 가서 여기가 송정입니다. 송정리. 그래서 요 지수면에 메이저 세개 마을을 말한다면은 성산마을하고 성산마을에 이제 지수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성산마을에는 허씨하고 구씨들이 주로 집성촌이고, 청월리는 재령이 씨들, 그리고 요 송정리는 동강 김무홍 선생의 후손들이 사는 김씨 집안입니다. 우리 진주 K기획가정신재단 회장인 김종욱 회장님하고 우리 강의하시는 뭡니까? 김종욱 회장님 형님다. 송정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지형을 보더라도 요 조그마한 데 뒤에 지수하고 송정 사이에 요 보양산이라는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고요. 여기 나지막한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 성산 마을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약간 해룡 용이 고저행인데 여기에 이제 방어산이 용머리로 볼 수 있습니다. 용이 이렇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 꼬아서 돌보는 거고, 요 몸체가 해서 요 밑에가 이제 용복리라고 했죠. 그래서 용이 이렇게 용꼬리가 있는 요런 행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 자식을 품 안에 품고 돌보는 되돌아보는 그런 행국이다 해서, 근데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근계 포량행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기 뭡니까 풍수지리 공부하고 나면은 가장 먼저 올라오는 데가 바로 이 방어산입니다. 방어산에 올라와서 요 성산마을, 그다음에 요 이병철 생가는 약간 북쪽이고, 요로 방어산 바로 동쪽에 이 동촌리가 바로 효성 조홍제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도가 이제 성산마을 전체 뭐 항공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수초등학교 요 자리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 동네 앞에는 안 보이지만 요 동네 뒤에 요 허씨들 집안, 요 구씨들 집안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난강이 이제 휘저어가면서 요 앞사리 이 동네가 앞사리하고 여기가 엄청나게 넓은 들이 이제 많이 형성됐는데, 이 들을 지신정 허준 선생께서 아마 상당히 요 토목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 많은 농토를 확보한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 구한말에 이제 많은 부자들이 놓을 수 있었던 것도 물론 그 전에도 성산마을은 뭐 3, 400년 전에도 상당히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고, 어쨌든 시신정 허준웅 선생 같은 엄청난 부가 놓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농토를 뭡니까 일본의 어떤 제방을 쌓는 기술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 인근에 많은 농토도 확보하고, 거기다 요 있는 하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이 농토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난강이라고 쓰는 요 자리가 이제 염창나루고, 여기에 보면 관란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여기 염창나루 바로 옆에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바로 보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백사장이 아주 아름다운데, 이 염창나루라는 게 어제 지난번에 우리 그
중문학과의 김덕한 교수님이 말씀하는 염창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전체로는 난강인데 여기만을 염창강이라 하거든요. 그 염창강이라는 것은 있고 여기 염창나루 옛날에 나루트를 건너서 의령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염창나루가 있고 여기서 조금만 더한 8km 정도 7, 8km만 더 내려가면 이 솥바위가 있습니다. 이 솥바위는 의령 입구에 있는데 바로 이 솥바위 또는 정암이라고 솥정자를 써서 정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발이 세 개가 있습니다. 다리가 세 개가 있고 그게 소천 행국인데 바로 요 앞으로 지금 옛날 뭐가 있냐면은 철교, 일제 때 시행한 철교가 진주로는 철교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폐쇄돼서 여기서 바로 걸어가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끔 하고, 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정암루라고 그 유명한 정자가 있습니다. 정암루가 있고, 잘 아시는, 잘, 그 곽재우 장군이 여기서 정암 전투에서 최초로 왜군들을 무찔렀다 해서 정암 전투가 우리나라 그 역사상 임진왜란 역사상 최초의 이 승리를 거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상당히 뚝이 제방이 있어서 했지만 과거에는 20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난강물이 흐넘쳐서 다 뻘꿀이거든요. 일대가 보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각재우 장군이 상당히 일본군 전략을 이제 잘 이해하고 뭐 그중에 하나가 이제 소뚜껑을 들고 나와가지고 조총을 막는 이런 이제 그런 또 전략을 쓰고 또 왜군들이 이렇게 아침에 이제 낮에 이 외국 첩자들이 와서 이게 길 안내 표시를 꽂아놓은 거를 다시 여기 가가지고 안내 표시를 다시 바꿈으로써 왜구들이 이 난강 뻘꾸디로 들어가서 사실 여기서 활을 쏘아서 대부분 이제 왜구들을 무찔렀다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는 아마 곽재우 장군의 그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은 이제 사이야라고 사실은 가토 기요마사의 일군 사령관이 이제 항복을 하면서 아마 그 병력이 한 2천에서 2,5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일본 항해한 병력들이 다 각재우 장군 밑에 이제 포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승리의 어떤 원동력이 우리 의병도 있었지만은 황해한 병력들도 상당히 많고 왜군의 전술 이런 것들을 잘 알게 함으로써 요 처음 승리를 거뒀고 그 이후에 진주성 전투에서 약 2만 5천 명의 왜구들을 무찌른 1차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수초등학교 뭐 출신들의 많은 실제로 LG 삼성 외에도 우리 유해성 회장님도 계십니다. 요 장안기술 유해성 회장님까지 다 합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수초등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인회 회장 이병철 조홍재 이런 분들이 이제 초창기 했으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인회 회장의 동생들이 많이 봅니다. 구철회라든지 구정회라든지 이러고 허정군한테 허만정 선생의 이제 장남이시죠. 뭐 이분은 아까 그 이병철 회장 밑에 가서 삼성물산을 설립하는데 기여를 하셔가지고 삼성에 처음에 계셨죠. 그 다음에 이제 허만정 선생의 셋째 아들인 허중구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허신구 이런 분들이 이제 허만정 선생의 아들들이고 그 외에 이제 구인회 회장의 아들 구자경 그다음에 동생 구평회 구두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지수초등학교를 나왔고 어 허만정 선생의 이제 다섯째 아들이 허왕구입니다. 이분들이 첫째 부인한테서 난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인한테 난 사람들이 이제 허성효라든지 허성표, 허성조 이런 사람들은 허만정 선생의 두 번째 부인한테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연차를 보면 거의 뭐 이분들이 이제 거의 뭐 대부분 나이가 거의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치수초등학교가 2008년에 폐교되면서 사실 여기 방치되고 있었던데 제가 여기 상당히 좀 영감을 얻어서 여기를 뭔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성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은 이 지수초등학교가 1921년에 개교가 됐고요. 그래서 100주년, 100년이 넘었는데 이 자리가 실제로는 옆에 있는 송정초등학교하고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수초등학교 분교가 옛날에 송정초등학교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통합이 될때
송정리 사람들이 그래도 이 관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여러 가지로 송정 초등학교를 보존하고 싶었겠죠, 사실은. 근데 지수연은 다 부자들이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 고향을 떠나버렸고,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리를 내세우다가 그럼 학생 수로 하자 해서 송정 초등학생이 31명이고 지수 초등학생이 30명이었어. 그래서 학교를 캠퍼스를 송정 초등학교로 정하고 이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비어 있어서 아까 가지가 정말 이 부자 소나무가 가지가 무성할 만큼 사실은 폐허가 돼 있었는데 거기를 제가 이제 K기획과정신센터를 만들자고 제가 주장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마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님이 이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1층 요 전시관은 이제 저하고 몇 분이 이제 해서 연구한 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하고 우리 기업가 정신의 뿌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고 25일 날 수료식을 하는 자리가 바로 요 2층입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체육관이 바로 구자경 회장께서 사실은 이 지수초등학교 학생이 안 오니까 2000년대 초에 안 오니까 이걸 체육관을 지어주고 그다음 오는 학생들한테 매달 30만 원씩 이 장학금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마 시골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초등학교가 결국 폐교가 됐고 요 자리를 기업가 정신 전문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많은 행사를 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이제 구인회 회장 생각, 제가 이제 2015년 인재개발 원장할 때 우리 건순기 총장님하고 우리 그 흑은수 교수님하고 해가 우리 보직 교수들이 여러 사람이 해가지고 여기 구인회 회장 생가를 갖다가 험한정 음, 그 선생님이 생가해서 그 실제로 LG 이현조 선생님 생가까지 이제 의령에 거기까지 이제 하면서 얘기를 이제 처음에 들렸었고요. 그리고 바로 구인회장 생가 바로 옆에 이제 LIG 부자원 회장 생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허준 선생 지신고가나 그 허만정 선생 그 둘째 부인하고 살았던 집이고 요 집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요 이병철 회장 생누님 댁이 한 760평 되는데 거기를 부자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기본 계획을 제가 수립을 했습니다. 하고 예산도 확보를 했는데 마침 그 사실은 허,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누구냐면 서봉 허순구 선생이거든요. 이병철 회장의 자행이신데 뭐 이분의 이제 아드님이 허병천 선생이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 요 도서관에 오면은 이분한테 제가 설득을 해서 여기에 삼성상해 주식해서 주권을 여기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열 몇 장을 갖고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자리를 사실은 부자 테마파크를 만들고 그 일대를 한옥을 다 리모델링 하려고 기본 계획을 좀 수립하고 추진을 했는데 이 허순구 선생의 아드님이 아마 그 땅을 그냥 자기 친구한테 허창행이라는 분한테 팔아먹어 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한 100만 원 정도에서 인도하기로 시에 팔기로 했는데 또 그간에 땅값이 또 한 두 배로 이상 오르다 보니까 이분이 또 욕심이 생기고 해서 뭐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 바로 뒤에 있는 요 산 밑에 있는 허윤진 국장이라고 우리 그 허윤진 국장도 이제 그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농림부에 계셨는데 이분이 마침 집을 내주셔가지고 이 집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산의 한옥. 그다음 그 옆에 이 바로 옆에 나중에 이제 오시면 다 완료해 놨는데 여기가 허구연 야구 해설위원 허구연 해설위원의 집인데 허구현 해설위원도 이거 자기가 집을 내셔가 진주시에서 이걸 다 리모델링해서 이 두 채가 앉아 지금 현재 한옥 스테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자 한옥 스테이. 그 외에도 점진적으로 계속 제가 한 10채 정도는 계속해서 한옥 스테이를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놨는데 진주시에서 얼마만큼 아직까지 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랬는지 잘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수초등학교가 1921년도 개교되고 나서 아마 얼마 안 있어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지수초등학교는 요쪽 자리에 앉아 있고 여기 앉아 뒤에
아마 요 보양산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요쪽에 이제 두 칸짜리 교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보면은 소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받침대를 세워놔. 요 놈이 더 커져서 70년대 오면은 상당히 무성하게 엄청나게 컸습니다. 사실 소나무가.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폐교됐을 때까지만 엄청나게 무성했으나 교류도 2019년에 많고 태풍이 오면서 이 소나무 가지가 큰 게 하나가 끊어져 버려 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소나무가 세 가지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삼성, 그다음에 LG, 효성 요 아마 이세 분들이 심었다 해서 세 가지가 처음에는 세 나무가 합본으로 돼 있었는데 한 나무는 먼저 죽었고 또 그 이후에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또 끊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만 남아서 하나에 5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아마 이게 내가 볼 때는 GS 소나무인지 또 GS의 험한 정서적인 5 아들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위에 이제 많은 지금 이 마실들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무성해서 근데 제가 2000년대 2010몇 년에 갔을 때는 이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두 가지가 있다. 요 가지가 이제 부러져서 지금은 이 가지가 하나 부러졌는데 요게 이제 LG에서 와가지고 상당히 수술까지 하고 했는데 결국은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때 모습은 지금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폐교됐을 때 제가 이제 찍어놓은 사진인데 어쨌든 요 공간을 저 나름대로 또 지수초등학교의 이충도 우리 지수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하고 정말로 백방으로 많이 뛰어다니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많이 또 설득도 하고 시장님도 설득을 하고 그전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 말고 앞전에 이창희 시장이 계셨는데 설득도 하고 또 여러 군데 설득을 했는데 마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또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요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요.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실제로 마스터 플랜과는 조금 다르게 건물이 리모델링 됐지만 어쨌든 뭐 원형을 그대로 좀 살려서 리모델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 가지가 하나 아예 죽어버렸죠.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2022년 3월 29일 날 개소식을 하고 K기획가정신센터를 열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저하고 우리 요 이충도 현재 지수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님하고 요 진주시 정종수 국장님하고 해가지고 이분이 마스시다 정경숙 이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마스시다 정경숙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오사카에 있는 기업가 박물관, 오사카 도톤보리에 있는 기업가 박물관 여기 가서 이제 이분들 보고 여기 쭉 먼저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이제 무슨 1년에 한 계속 매달 거의 세미나를 계속 했습니다. 해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해서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5일 시작을 해서 거의 매달 세미나를 하고 또 학생들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국제 포럼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실제로 올해 이제 제3회 국제 포럼을 하게 됐죠 보면은 그래서 뭐 요 분이 이제 이상직 아마 여러분들 이분이 국회의원을 하셨거든요. 국회의원도 하시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고 조규일 시장님이고 그때 이제 1주년 선포식을 제가 이제 선포하고 중중하고 MOU 하는 장면입니다. 개소식이고 이제 그 개소식 이후에 요 안에 K기획가정신 도서관에서 다양한 또 많은 포럼들을 했고요. 아마 이날이 아마 신병주 교수님이 오셨던 것 같아요. 2022년 과학기술 K기획가정신 포럼에서 2000년대 오면서부터 이제 대규모로 포럼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제 포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가정신 뭐 제가 쓴 그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진주라는 책에 지금 2018년 이전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 했던 행사 내용들을 다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4일
24일 화요일 날 내려오시면은 남명 유적지를 탐방하게 되고, 사실은 남명 유적지하고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도가 좀 중첩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면은. 그래서 남명생가하고 내룡정하고 그다음에 덕산에 가시면은 산천제, 덕산서원을 보시게 되고, 그다음 뭐 곽재우 유적지라든지 뭐 이런 것, 그다음 이순신 장군 삼도 수군 통제사를,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백의종군 이후에 삼도 수군 통제사를 재수임한 지역이 진주 수곡면에 있는 송갱래 가거든요. 송갱래가 가에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를 재수임받고 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합천으로 가서, 원래 합천에 이제 합천에 뭐가 있었냐면은 실제로 근율 장군의 본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천에 가서 다시 여기서 산청으로 해가지고 산청서 함양, 그 다음에 쭉 저쪽에 뭡니까 함양을 해서 그 다음에 장수를 해서, 왜 이순신 장군이 바로 바다로 안 가고 이렇게 계속 아마 뺑 돌아간 거는 해서 남원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뭡니까 지금 어, 그 맹량 대첩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때 가면서 많은 병력들을 다시 뭡니까 모아가지고 아마 맹량 대첩을 준비해서 맹량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래서 이제 오시면은, 지금 요 그림은 안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당일날 아침에 이제 7시에 출발해서 오시면 동의보감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촌이 이제 산청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이고요. 그래서 동의보감촌에 가셨다가 거기서 앞에서 식사를 하고 이 남명선생 유적지를 이제 탐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명선생이 나이 61세 때 늦은 나이에 지리산, 바로 지리산 천왕봉이 가장 잘 보이는 지역이 지리산 이 덕천강이 있는 덕산이거든요. 이 덕산으로 이주를 하셔. 내룡정에서 덕산으로 이주해서 자기 고향에 이제 내룡정사를 짓고 46살부터 61살까지 여기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고요. 그래서 지리산이 가장 가까이 보이는 덕산으로 해가지고 천왕봉이 바로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제자를 양성했던 곳이 바로 이 산천제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가장 사립대학이다, 이렇게 남북권에 있는 제일 최초의 또는 태계 선생이 만든 것과 마찬가지 두 개가 뭐 최초의 가장 큰 사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덕천서원은 남명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명 선생의 제자인 최영경 선생 이런 분들이 비롯해서 덕천서원을 설해서 이 덕천 연원록이라고 제 들어보셨죠. 그래서 남명의 제자들의 뭡니까 명부를 다 정리해놓은 게 이제 덕천서원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을 다 남명의 제자들 연원록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연원록에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면기념관이 있고요. 남면기념관하고 그다음에 요 숭덕사, 남면기념 숭덕사 이런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저기 뭡니까 산천제거든요. 산천제고 요 산천제 밑에 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이 있는데, 이 선비문화연구원 있고, 요 위에가 이제 천왕봉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이 가장 잘 보여. 요 앞이 덕천강이거든요. 덕천강이고 덕천강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천왕봉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 천왕봉 정상에 올라가면은 한국인의 기상 여기에서 발언하다라는 뭡니까 이 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 반대편에는 천왕봉이라는 글이 있고, 그래서 이 천왕봉을 가장 잘 볼 수 있고, 아마 남명 선생이 그 이후에서 천왕봉과 같은 높은 기상을 가지기 위해서 아마 이주를 하셨고, 아까 덕천서원은 요 안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네. 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은 원래 이제 국립연구원으로 지정이 됐지만, 뭐, 별로 이제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우리 조규일 시장님의 백부이신 조옥한 회장님께서 약 500억 정도를 내셔가지고, 이 선비문화연구원을 대규모로 확장해서 하고, 그다음에 매년 운영비를 한 2억 내지 3억 정도를 운영비를 내셔가지고, 부산교통
진주에서는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부산교통 회장이신 조옥환 회장께서. 그리고 조옥환 회장이나 조국유 회장은 다 남명의 사실 후손들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우리 학교에 남명학관이라는 큰 건물을 하나 지어주시게 되는데, 어쨌든 그 상당히 요 공간도 연수원으로서는 좋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하룻밤을 자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연수시설이 잘 있고 숙박시설도 잘 돼 있거든요. 가격도 엄청 저렴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여기보다는 우리가 숙소가 좀 불편하지만은 성산마을에 가면은 군막사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성산에 부자 한옥에는 다 주무실 수가 없고 방이 몇 개 없으니까 군막사처럼 생긴 뭡니까 남명 진치가라는 그 숙소에 우리가 주로 잠을 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명이 사실은 이제 태어난 곳이 바로 이 합천군 상가면 외톨이라는 데 여기가 사실 진주에서도 가깝고 아까 거기에서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합천이라도 합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주하고 산청의 경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명 선생이 이제 외가에서 이 인천이씨 집안이거든요. 인천이씨 집안이고 인천시 집안이 그 요 합천 일대에서는 상당히 명문 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행 선생의 부친께서는 요 인근의 동네에서 사셨고 아마 인천이 씨하고 어머니 이천희 씨하고 결혼하면서 했는데 아마 남명 선생 어머니께서 아기를 낳을 때 여기 와서 이제 남명 선생을 낳으셨는데 여기에 이제 닭과 관련된 계부당이라는 게 있는데 닭과 관련된 전설이 있고 또 용과 관련된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고성께서 이 집 앞을 지나가면서 들어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큰 인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사실은 뭐 다키 울면은 뭐 큰 인물이 나올 것이다 새벽에 예? 그래서 그런 용과 같은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 인천이씨 집안에서는 자기 아들이 아마 그 손자가 태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와가지고 알을 낳는 바람에 남명 선생이 태어났는데 실제로 18세기, 19세기 지도에도 조남명 탄생지라는 지도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그만큼 이 남명 선생이 아마 상당히 추앙을 받았던 인물로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상당히 리모델링 해가지고 합천군에서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우리가 가면은 여기 항상 그 해설사를 파견시켜 줍니다. 파견해서 하고 요게 이제 내룡정입니다. 바로 요 동네 앞에 내룡정 있고 요 앞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요 위에 언덕에 올라가 보면은 요 언덕에 올라가면은 지리산이 다 보입니다. 천왕봉이 가깝거든요. 거리로 따지면. 그래서 남명 선생이 46살 때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인홍, 곽재우, 최연경 무수히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사실 여기 앉아서 잘 다듬어 놨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상국립대학교의 이제 남명 선생의 남명학관이고 이게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 박물관 안에도 남명 선생의 특별 전시관이 거의 뭐 반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명 선생에 관련된 유적이나 이런 것들 여기서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학교 본문은 도서관 겸 박물관입니다. 요쪽은 이제 남명학관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봤던 게 김해에서 남명 선생이 31살 때 이제 자기 어머님 부친께서 좀 일찍 돌아가시고 부친이 상당히 남명 선생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었어 부친이 이제 과거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친이 과거에 합격해서 서울 한양으로 한 4살 5살 무렵에 남명 선생이 한양으로 올라가신 거죠 사실은. 올라가셨는데 부친께서 아마 단천 군수로 발령이 나면서 저 북쪽에 지금 한경도 쪽에 단천 군수로 발령이 나면서 아마 거기에도 오랫동안 사셨고 그러다 보니까 남명 선생이 어릴 때 한양에서도 좀 사셨고 그래서 한양의 성여신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친구들로서 교류를 많이 하셨고요. 아마 그래도 또 일부 또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남명 선생의 모친께서 아무래도 아버지가 있는데 가야 되니까 아마 단천까지도 가서 살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남명 선생이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뀌고 특히 젊었을 때 25살 때 이분이 이제 상당히
책을 그게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 안 하는데, 그 책을 읽고 자기가, 이 세상에 이 과거라는 게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 새로운 어떤 본인의 어떤 그 각오를 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분은 이제 과거를 보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병법이라든지 다양한 의학, 천문학, 이런 다양한 지금처럼 과학을 많이 연구를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1살 때 이제 모친 그 부모님을 모시고 아무래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 25살 때인가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복념하기 위해서 김해로 이사를 갑니다. 김해가 이제 자기 이 처갓집이 남평 조씨 집안이거든요. 아마 그때 처갓집이 약 한 10,000석 되는 큰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부잣집으로 이사를 하셔가지고 어머님을 공양을 하고 아마 뭐 부인 조씨 부인 똑같은 조씨라도 이거는 남명 선생은 창녕 조씨고 부인은 남평 조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인이 아마 부자고 또 손자가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남명 선생이 처음에 김해에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6살 7살 무렵에 일찍 죽었고 그다음에 딸을 하나 데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하나 데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어머님이 만 5살 무렵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만 6살에 본인 아까 고향에 오셔가지고 외톨이 오셔서 이제 그 내룡 정사를 짓고 제자들을 양성하게 되는데 아마 남명 선생의 어떤 기록을 이리 쭉 보면은 상당히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처갓집이 엄청나게 부자죠. 사실은 만석부이니까. 아마 그 부인이 따라오지 않는 거는 부인은 김해에 또 재산을 또 관리해야 되고 하고 그래서 아마 본인은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고향에 와서 내룡정사를 짓고 근데 아마 이때 온 기록의 내용을 보면은 남명 선생이 자기가 원래 자기 집에 소속돼 있는 종 한 명만 데리고 아주 남루한 차림으로 오다가 상당히 많이 좀 깡패들한테 봉변도 당하고 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앞으로는 의관을 좀 더 잘 정지하고 다녀야 되겠다. 옷은 그래도 깨끗이 입고 다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한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뭘 때 이분이 아마 부인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비를 부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좋아하지 않으셨던가 봅니다. 상당히. 예. 어쨌든 이제 이분의 이제 그 합천으로 이사 오면서 이분의 따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우리 그 바로 산청 단성에 김행이라는 분하고 있는데 아마 딸이 또 이쪽으로 시집을 올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가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아마 어머니가 이쪽으로 시집을 보냈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 단성하고 바로 걸어서 얼마 거리가 아니거든요. 외톨이하고는 행정구역상으로 산청이고 합천이라 하더라도 실제 경계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딸이 김행이라는 분한테 시집을 오셔서 아마 아버지를 같이 좀 봉양을 하고 그래서 남명 선생이 상당히 늦은 나이에 56인가 하는 나이에 자기 친구의 자기 친구가 하는 딸을 다시 이제 부인으로 뭐 어떻게 보면 둘째 부인이죠. 그죠? 둘째 부인으로 맞이해서 그 난 아들이 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차석이하고 둘이가 있는데 그분 아들들이 자기 제자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 부산교통 아까 조옥화 대장이나 우리 조규일 시장님의 선조가 되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남명의 딸이 난 아들, 딸이 또 둘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딸들이 하나가 동관 김우홍 선생의 부인이고, 한 분이 곽재우의 부인이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 곽재우가 상당히 의병을 많이 일으켜서 성공할 수 있던, 곽재우 집안도 부자였지만은, 아마 제1의 의병장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곽재우의 부인이 아무래도 자기 할머니죠. 그렇죠. 할머니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마 좀 의병을 많이 모을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관란 흑주 선생이 한 700명의 의병을 모아갔다고 했는데 지금 성사마을이 허씨 집안에서 곽재우 병력은 한 2,5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0명을 무장시켜 가지고 2,000에서 2,500명을 무장시켜서 어, 밥 먹이고 하다 또 죽으면 돌봐주려 하면 엄청난 돈이 사실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단지 뭐 내가 뭐 양반이고 다 따르를 한다고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실제로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가솔이거나 아니면은 주로 이제 그 뭡니까 소장농들이죠. 사실은 소장농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죽으면 또 그 뒤도 보살펴 줘야 되고 2천 명에서 거기다 아까 2천 명에서 2,500명 플러스 사이아의 병력이 또 한 2천에서 2,500명 약 5천 명의 병력을 곽재우가 통솔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남명 선생의 이 외손녀가 대단히 좀 괄괄했던가 봐요. 남자보다 더 좀 성격이 호방하고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곽재우가 자기 부인이 젊었을 때 시집 와가 너무 괄괄하니까 도저히 내 이 부인하고 못 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스승님 보고 선생님 내 도저히 내 부인이 너무 이 뭐고 이 괄괄해서 도저히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니까 남명 선생이 하시는 말 이제 반품을 요구를 한 거죠 부인을. 그러니까 남명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니면 때리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만큼 아마 이 대장부셨던가 봐요, 이 부인이. 왜냐하면 남명 선생의 사실 계보를 보면은 이 장영조 씨 집안은 좀 사람들이 좀 조용한 사람들이고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남명 선생의 어머니는 주로 인천이씨 집안, 인천이씨 집안 그 남명의 외할머니가 누구냐면 어머니의 외할머니가 우리 조선조 유명한 최윤덕 장군 있죠, 그렇죠? 최윤덕 장군의 딸이었거든 사실은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 남명성에 약간 포스가 있어 보이고 이 좀 기골이 장대한 것도 아마 어머님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어머님은 또 다시 자기 할머니의 영향을 외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아집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이 다 여자들이 좀 다 성골이 성격이 좀 괄괄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각제우 이제 의령에 가면 이제 각제우 유적지가 잘 돼 있고 뭐 각제우로 의령 하면 이제 의병의 하나의 중심지고 사실 의병을 일으킨 사람은 각제우 외에도 그 이병철 회장의 뭐 할아버 11대조 이병철 회장이 뭡니까 12대조 또 마찬가지고 백산 안희재 선생의 11대 안기종 이런 분들이 다 남명의 제자이거나 정인홍의 제자들인데 아마 그분들이 상당히 의령에서 많이 이제 의병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고 아마 그래서 그 이름이 의령으로 이름이 또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진주하고 합천 그리고 산청 일대에 있는 게 산청 하동 산청으로 해서 백이종 운로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20년 전에 어, 경상남도에서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리더십 교육도 하고 이순신 리더십 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순신 그 백이 종군로도 다 새로 재구축했는데 하동에서부터 아까 원계리 그게 진주 수공면 원고리 하고 그다음에 쭉 해서 그 산청으로 해서 합천까지 이어지는 사실 그 길에 백이 종군로가 있는데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저희 이제 학생들이 우리 경영정보학과 학생들이 제일 먼저 가장 1번은 그 해군사관학교 교수님들이 제일 먼저 했고 저희들이 두 번째로 했습니다. 이 백이종 운로 탐방을 그래서 탐방하고 지금은 이제 요 바로 건너편이 이제 요 송갱내가거든요. 요 송갱내가가 아까 이순신 장군이 이 강이 하나 있는데 강 덕천강의 바로 건너편이 이순신 장군의 이 삼도수군 통제사를 재수임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순신 장군이 물론 이제 2등병으로 강등돼서 백의종군 했지만 그래도 건율 장군 입장에서는 해군을 통솔할 사람이 이순신 장군밖에 없으니까 이순신 장군을 이 단성에 있는 백마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백마산에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그 왜군들이 동향을 관찰하고 요 바로 밑에 송갱내가에서 수곡에 있는 송갱내가에서 아마 거주를 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요 강가에서 이제 병사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었죠, 사실은. 그러던 사이에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수임 받으면서 다시 이제 그 명량 전투를 준비하러 가시죠, 보면. 그래서 하고 뭐 이때 여기 조그마한 딸내미가 저희 딸인데 그때 같이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을 벌써 졸업하고 우리 윤영이가 엄청 이제 큰 어른이 이제 아이가 다 됐는데 어쨌든
한 20년 전에 이런 우리가 twe기 종군로도 하고, 이순신 장군 이 루트도 많이 가보고 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제 하는 클럽 이름이 두두 거북선이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과거에 이제 소모임을 다 하도록 교수님들마다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 리더십 쪽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갔었습니다. 사실은 요게 이제 아까 이 수곡에서 조금 올라오면은, 산청으로 가는 길이 있고, 아까 요 안으로 덕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덕천강이 가운데 흐르고 있고, 그래서 덕천으로 하면 남명유적지가 있고, 여기 이제 오다 보면 남사 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남사라는 동네. 여기에 정말로 많은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이 동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동네이기도 하고, 사실 시간이 되면 여기도 한번 가보면 좋은데, 여기에 TV, 뭐 드라마 이런 것도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뭡니까, 해화나무가 서로 이렇게 교차해 있는 요 골목도 있고 한데, 그 바로 뒤에 보면은 이사제라는 정자가 있는데, 이사제가 좀 상당히 독특한 정자인데,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하룻밤을 유하게 됩니다. 요 밑에 여기서 뭐 유한 건 아니고, 요 밑에 이 박호원의 집에 바로 이 농막에서 이순신 장군이 하루 유했다는 그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시면은 기가정신 팸투어를 하면 여러 가지 뭐 코스들이 많은데, 뭐 일단 제일 간단한 방법은 우리 지수 성산 마을에 바로 오셔가지고 허준 선생이나 지신정, 그다음에 LG GS 가문을 보고 지수 초등학교 보는 요가 가장 1번이고, 그다음에 바로 아까 그 용광서원이라든지 청울리, 아까 요는 용광서원은 용광서원은 그 청울리하고 아까 성산마을하고 성산마을하고 청울리하고, 그다음에 요쪽 송정리가 있다 했죠. 그렇죠. 요 세 곳이 있는데, 이 송정리에 가면 용광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광서원은 동강 김우홍 선생의 모든 기록물들을 보관해놓은 서원이라고 보시면, 약 한 100년 더 됐습니다. 이거 친 지가 약 한 20년 정도 됐죠. 그리고 요 청울리에 가면 이세우 종가라고 아주 진주에서 가장 큰 고택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산을 넘어가면은 서산서원, 그게 주로 이제 이 조홍제 가문을 볼 수가 있는데, 조홍제 선생은 조려 선생, 우리가 의계 선생이라 그러죠. 의계 선생이 사실은 수양대군의 요청에 그걸 거부하고 내려와서 이제 집을 짓고 청백리로 산 곳이 바로 이 의계 고택이 있는 곳이고, 그 바로 앞에 이제 서산서원을 지어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고, 그래서 하만조 시들의 사실은 하나의 많은 인재를 양성한 곳이 서산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에 고택과 서산서원과 조홍제 생가가 얼마 거리가 아니고, 그 앞에 백이산과 수기산이라는 조그만 백이숙제를 의계 선생이 내려와서 나는 백이숙제처럼 살겠다 해서 요 말안장처럼 생긴 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산을 이 백이산하고 수기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백이숙제를 생각해서 뭐 산을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항산이란 남쪽에 제일 큰 산이 있고, 그다음에 요 방어산 사이에 요 두 개 요 산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의령으로 가면 이제 솥바위라든지 각제우 장군 동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령 쪽에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용덕의 그 삼령화학 이종환 선생, 우리나라에서 이 장학금을 가장 많이 기부하신 분이죠. 약 한 1조 3천억 정도 장학금을 기부하신 분이죠. 삼령 이종환 선생이. 이종환 선생도 마찬가지로 남명 조식 선생의 제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분 생가를 마치 궁전처럼 잘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이분이 750억인가 들여서 지어줬죠, 사실은. 예. 그다음에 이병철 생가, 그다음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백산 안희제 생가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경상남도에서도 이런 이제 이런 부잣길, 이런 부자 팸투어, 뭐 부자 키바키 팸투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의 문화관광부 관광 루트로서 K 거상 루트라 이름을 좀 내가 볼 때는 왜 그렇게 짓는지 모르겠는데, K 거상 루트라 해가지고 문화관광부 관광상품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학생들 격려학회하고 뭐 여러 각 학회들하고 같이 조인트 해가지고 여러 차례 기업가 정신 학생들을 데리고 팸투어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가고 요거는 이제 우리 2019년 2월 달에 한국경영학회에서 임원진 연찬회를 보통 해외에 많이 나갔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 1박 2일로 지수 성산마을에 와서 연찬회를 하고 뭐 이분들이 다 우리 회장님 말 임원들이 여기 와서 하게 되고 우리 반성식 교수님하고 김은식 교수님도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부산에 있는 고운서당이라든지 뭐 무수히 많은 이런 그 팸투어는 뭐 거의 매일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인회 회장 생가이고 여기에 뭐 주련도 다음에 혹시 뭐 우리 한문학과 교수님도 있으면 주련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 구인회 회장 생가고 요 오른쪽에 이제 구자갱 회장이 지은 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허만정 선생이 처음에 이제 살던 집이고 여기서 허정구부터 허신구, 허중구에서 5명의 아들을 낳고 정구한테 장남한테 이 집을 주고 다음에 요 앞쪽에 이제 자기 둘째 부인하고 와서 이제 살게 된 집이 다음에 요 보시면 요 효주 공문이라는 게 효주 허만정 효주 허만정 선생의 호가 효주인데 허만정 선생의 둘째 부인의 첫째 아들인 실제로 여섯째 아들이죠. 허성효 알토전기 회장께서 여기 한 50억 정도 들여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서 만들어놨고 요 다음에 보시면 요 이제 비문 요 암호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허만정 선생의 아들들에 대한 어떤 뭐 특징을 나타내는 암호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서봉 허순구 선생 집인데 이병철 회장이 자영이지죠 사실은 제가 여기 한 760평 정도 되는데 동네 제일 한가운데 있거든요. 여기를 부자 성산마을의 부자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즈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사실은 테마파크를 디자인을 해놨었는데 사실은 결국은 뭐 그게 실현되지는 못했고 아직까지 이제 이 집은 그대로 있고 요 안에 보면 이제 우물터도 다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봉정사라는 그 그 뭡니까 액판이 걸려 있었는데 아마 이분의 아드님이 이제 서울로 가시면서 가져가셔가지고 제가 재작년 여름에 이 집에 가셔가지고 이 액판하고 그다음에 삼성물산 주식회사 주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가 그 뒤에 시장님이 직접 초대해가지고 이분이 기부를 하셨고 액판은 서봉정사라는 액판은 우리 지금 기획관님 도서관에 제가 갖다 놨습니다. 뭐 내가 여기가 가장 이제 중심지니까 이 공간을 우리가 성산마을 기획가정신의 하나의 상징 요소로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쭉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방어산이거든요. 보면 휴즈공원에서 보면은 성산마을에 어디서나 봐도 이 방어산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어산에 올라가 보시면은 이 성산마을로 엄청나게 큰 용이 한 마리 엄청나게 힘차게 달려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저 이병철 생가 쪽으로 다 용이 한 마리 쭉 뻗어가고 있고. 그래서 성산마을 요 정상에 보면 바위가 뭐 100평이라는데 100평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바위가 팽팽한 바위가 있습니다. 보면은. 아마 이 방어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는 이성계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에 왜구들을 무찌르고 남원에서부터 왜구들을 무찔러서 고려 말까지만 해도 남원까지 왜구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왜구들이 또 우리 촉성루도 불태워 버렸고 그래서 진주를 거쳐서 요 방어산까지 목책을 쳐서 왜구들을 몰아냈다 해서 이 방어산을 이름인데 사실은 여기 이제 방어산으로부터 해가 양산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낙동강 방어선을 6.25 때 낙동강 방어선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신정 허준 선생 요 집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실제로 만석군 집이지만 가보면은 집이 뭡니까 안채 사랑채 하고 그다음 밑에 금검정이라는 집이 세 채밖에 집채가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광쪽 이 광도 조그만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이제 금수하게 사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 지신정
어, 지신정 허준 선생이 살던 집이고, 지신정 허준 선생이 말년에 이제 낙향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정자를 뒤에 마루 뒤에 보양산 올라가는 입구 계곡에다가 정자를 짓고 한 요것이 바로 지신정이라는 정자입니다. 다음에 상당히 보시면 볼 수 있고. 여기가 이제 방어산이죠. 사실 여기 방어산 정상에 이제 큰 바위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에 대한 설화는 상당히, 그전에도 여기 어떤 장수, 그 고려 때 어떤 장수가 여기 올라가서 뭐 방책을 치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이 방어산이 상당히 약간 악산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기운이 대단히 용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산이고요. 그래서 방어산 올라가려면 요 성산 마을에서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가파르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반대쪽에 조홍제 생가에서부터 있는 쪽에서 군북에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뒤에 요 절이 하나 있고 그 절에 이제 방산 마애불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아마 상당히 오래된 저기 뭡니까 이 하나의 응각화된 마애불상인데 상당히 문화재로 지정이 돼가 있습니다. 법물로서 이쪽을 통해서 올라가면 금방 약간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홍제장의 조례 선생, 의계 조례 선생이 낙향에서 살던 곳이고, 여기가 이제 서산서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첫날 아마 좀 빨리 달려서 백산 안희재 선생 생가까지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우리가 그 남명의 뭡니까 의인상을 백산 선생을 주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제가 이제 여러 방면의 루트를 찾아서 결국 백산 선생의 아드님하고 손자님이 이제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이 백산 선생의 손자하고 아드님하고 사촌들이 아마 그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오고 그래서 백산 선생 생가도 요 백산 선생이 아니제는 아까 안기종 남명의 제자인 안기종의 후손들이고 요 입성리에 가면은 이 집만 기아집이 있는 게 아니고 요 인근에 요 성산 마을처럼 여기 기아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이 명문 가문들이 안씨들이 모여 사는 순흥 안씨들 집성촌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남명 선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제 잘 공부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의사상이라는 걸 잘, 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뭐 경자와 의에 대한 두 가지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명의 어떤 그 제자 양성법이 좀 독특했다. 그래서 남명은 그냥 뭐 사실은 이 사서상경을 읽고 외우라는 식이 아니고 항상 지금 치면은 PBL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이죠. 뭐 예를 든다면은 이런 거죠. 남명이 아마 있을 때 벌써 외구들이 남해안 지역에 많이 1500년대 1500년 1550년 무렵만 해도 외구들이 많이 쳐들어왔거든요. 사실 외란이 자주 일어나고 하니까 아마 남명이 제자들한테 어떤 내 문제가 이 외구들을 어떻게 하면 퇴치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해법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이고 뭐 지난번에 아마 남명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업 생산에 가장 핵심을 기한 것이 이제 관계식 농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천방이라는 건데 산에서 내려오는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서 볼을 만들어서 논에대는 그런 이제 천방을 우리가 보라 그러는데 볼을 천방이라 그러는데 천방을 최초로 한 곳이 바로 이 덕산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탄소 측정기로 해보니까 남명 선생이 살아 계셔서 그 무렵에 가장 먼저 이게 이루어졌다 하거든요. 그 이후에 실제로 공식적인 문헌상에는 남명 선생의 제자인 정구 선생께서 함안 군수를 할 때 함안군 일대도 아마 이 천방을 쌓아가지고 볼을 쌓아서 농업 생산성을 많이 높였고요. 그래서 논에다가 물을 댈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은 잡초가 안 자라나게 할 수도 있고 수확량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 있는 농업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뭐 진주나 함안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땅이 늘어지만은 실제로 그 농민 항쟁이 진주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는데 농민 항쟁이 일어날 150년 전만 하더라도 땅 있는 농사를 짓는 데는 단성 정도였고 단성하고 덕산 그래서 저 지리산 밑에 하거나 아니면 여항산 밑에 이제 조홍제 가문이 있는 군북이나 이런 정도만이 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경인 사상을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대접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경인직내 의방외, 즉, 사실은 이 내면 성찰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태계 선생도 그렇고 다 경자인데, 경자를 우리가 지난번에 파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풀초자 밑에 말씀구자에 그다음에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이 풀속 밑에 들어있으니까 이 얼마나 찾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석가모니도 집을 나서서 이 경을 터득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섰고, 많은 선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은 다 선현이 된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의라는 거는 뭡니까? 양양자 밑에 그다음 뭡니까? 나자죠. 그렇죠? 나자. 그래서 나라는 거는 방패간자, 나자는 방패간자의 창과자거든요, 사실은. 앞에는 방패를 들고 뒤에는 창을 메고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한 방 찔린 사람이죠. 그래서 나라는 것은 아무 내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이율배반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 그러니까 뭡니까? 양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의롭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뭡니까? 이 경을 통해서, 고도의 수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원리, 이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죠? 예. 그래서 사실 남맹 선생이 내가 볼 때 엄청난 통찰을 하신 분 같아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자기 산천제에도 뭡니까? 경과 의라는 걸 두 가지를 뭡니까? 같이 놓고 해와 달과 같다. 이렇게 뭐도 하셨고, 그만큼 이 남명 선생이 여기에 대해서 벌써 이미 상당한 통찰을 하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남명 선생의 유명한 쓴 을묘사직 상소문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명종에게 바치는 을묘사직 상소문이 그 다음에 오시면은 내룡정사 앞에 여기 있습니다. 남행스 그 신명사도고, 그다음에 남행스는 책을 거의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생각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미남부라는 것인데, 이 미남부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남행은 국왕이라는 건 왕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 즉 왕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바다에 떠 있는 조그마한 돛담배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바다는 백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백성이 화나면은 언제든지 돛담배는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써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구족을 멸할 정도의 위험한 생각이죠, 사실은. 그래서 남맹선생의 어떤 사상들을 정리해 보는데, 경은 일종의 수양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는 과정이고, 의는 마음을 단속해서 실천에 옮기는 실천이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국애민정신이나 우국애민정신, 인본주의나 인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고, 상소, 즉 언론을 통해서 하는, 그래서 남맹선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상소문을 올렸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잘한 것이 바로 인재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뭐 난명의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뭐 그 중에 한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산마을의 허준 선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허준 선생하고는 직접적인 제자 관계는 아니라고 하셨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허준 선생이 얼마나 남명 선생을 존경했는가는 우리가 상당히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이분의 아들들이 얼마만큼 실천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마을의 지신정 허준 선생은 자기가 사실은 낙향하면서 그칠 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 소 자체를 지신이라고 지은 것도 뒤에 있는 정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많은 사람들이 부를 때는 그냥 지신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932년까지 사셨는데, 이분이 42살에 진사에 합격을 하셨는데, 상당히 늦은 나이에 합격하셨고, 진사에 합격하기 전에 아마 어릴 때는 상당히 이 지신정 유고첩을 보면은 이분에 대한 기록이 이분에 대한 기록은 거기밖에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어릴 때는 상당히 가난했다. 그렇지만은 이분이 또 대단히 효자셨고, 아버지가 아마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것이 제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처음에는 너는 절대 짐을 지지 말아라. 부지런하고 농사를 열심히 지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버님께서 자식에게 부탁한 말이 돌아가시기 전에 짐을 지지 말아라.
그 말을 이제 다시 되돌이 생각한다면 이분이 대단히 지략이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짐을 지고 일을 많이 짐을 농사 일을 하면은 사실 어떻습니까? 피곤하니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자기 바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짐을 지지 말라는 것은 머리를 써서 이 세상을 살아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쨌든 뭐 이분에 대한 이 설화는 대단히 많습니다. 얼마나 구두쇠였던지 부채가 떨어질까 봐 머리를 흔들어서 바람을 부채를 흔들지 않았다. 그리고 뭐 담뱃대를 항상 했는데 불을 붙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토목에도 대단히 재정을 확보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토목 기술도 뛰어나셨죠 보면. 그래서 이순신 장군 사당도 남해에 짓는데 하셨고 아까 내룡정사라고 들어보셨죠? 남명 선생이 이제 고향으로 와서 처음으로 학당을 연 곳이 내룡정사인데 이 내룡정사를 이 복원하는 일을 총괄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47년에 성공감이 되셨고 57년에 중추원 의관, 59년에 이제 통정대부인데 비서원성이라는 게 지금 치면은 뭡니까? 성정원의 제일 높은 바로 밑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성지 바로 밑이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바로 밑에니까 비서원성은 비서실장 밑에 있는 수석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사실 지방고시 출신은 중앙무대로 나갈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뭐 이분이 고종이 이분을 발탁한 이유는 이분이 대단히 재정에 대해서 눈이 밝고 또 그런 게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발탁을 했다고 보고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을 선언하면서부터 이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인재를 많이 찾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의 선생이 누구냐면 연제 송병선 선생이시거든요. 우리가 우암 송시열의 후손이죠, 이분이. 네, 그리고 매남 최익견 선생, 이런 분과 상당히 교류를 하셨고, 그 다음 노백현 정재규 선생, 간제 전우 선생, 이분이 이 중수한 자기, 조금 이따 보여주겠지만은, 그걸 안 넣구나. 자기 관란정이나 정자를 중수하면서 거기에 많은 액판들을 있고 지신정에도 이분들이 쓴 액판들이 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하셨고 뭐 그중에서도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분이 노백현 정재규 선생이고 정재규 선생은 노사 기정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향으로 합천 지역에 3.1 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고 이분의 집안 식구인 정인기의 딸이 누구냐면 이분이 아들인 허만정 선생의 부인이고 그분이 정시분이 와서 난 아들이 오늘날 잘 아는 여러분들 GS의 하나의 핵심 인물들이죠. LG GS를 일으킨 사람이고 또 이분이 이제 백산 아인제 선생과도 상당히 교분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사실은 허시의장을 만들어서 허시의장은 어 사실 그보다 훨씬 더 1907년인가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규율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허시 집안에서 해야 될 규정들을 만들고 주로 이제 사회적 공헌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유산에 대한 분배를 요 허시 의장비에다가 담아서 동네 입구에다가 딱 세워놨는데 어쨌든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제 조상수의 180두락 근데 일신학당 진주역으로 짓는데 500두락. 500두락이면은 한 두락이 300평 정도로 본다면은 약 한 뭡니까? 약한 3, 5, 15, 한 15만 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응. 그리고 상당히 많은 땅. 그때 당시 한 두락, 두 두락만 있어도 사실은 이 소작농들은 먹고 살 만큼 엄청나게 많은 땅을 내셨다. 이분의 아드님이 이제 허만정 선생이고 허만정 선생이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부인이 첫째 부인은 아까 재령이 씨, 송정님 알고 뭡니까? 청월리 재령이 씨하고 결혼을 하셨고, 이제 재령이 씨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들 하나만 낳고 돌아가셨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이제 하만조 씨입니다. 하만조 씨 이제 종제 가문에서 이번 시집을 오셔가지고 하만조씨 밑에 난 첫째 아들이 바로 이 허만정이고 둘째 아들이 허만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전체적으로 허준 선생이 둘째 아들인 택이죠. 이분이 아마 대단히 영톡하셨고 총명하셨다고 되어 있고 이분 그 허만정 선생에 대한 논문을 제가 써놓은 게 한번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까 정씨 부인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들 다섯을 낳았는데 정구, 학구, 중구, 신구, 왕구 이분들이 대단히 똑똑하셨고 오늘날 LG GS를 이끄는 가장 핵심 인물이 되셨죠. 그럼 예, 허정규의 아들이 지금 현재 뭡니까? 아, 허중구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나라 정경련 회장을 5번 하신 허창수 회장이시고, 허정구의 아들은 허동수 회장이죠, 사실. 예. 음, 그래서 사실은 효주 선생은 나이가 1897년생이고, 백산 아이셨으니까 85년생인데 아마 이 두 분 사실은 나이로 따지면은 상당히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도 이 아마 집안 족보상 백산 아이제 선생 집안에 아마 여기 이 안효상 부인이 백산 아이제 하고 이 그 집안이거든요. 아마 안효상의 부인이 성산 마을에 허씨 집안에 있거든. 성산 마을에 있거든요. 아마 이 사돈 관계에서 아마 이게 백산이 나이가 많은데도 효주 선생을 보고 항상 형이라고 부르는 글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조금 뭐 저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족보상으로는 아마 흠만정 선생은 왜냐하면 허준 선생의 첫째 아들이 첫째 부인하고 둘째 부인에서 낳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족보상으로는 이분이 상당히 아마 더 형님인가 봅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치신정 허준 선생 그리고 안희재의 족형인 안효재 선생 이분이 이제 그 과거에 합격하셨고 이건 안기종의 후손입니다. 아까 입산에 있는 안기종 의령의 안기종의 후손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인의 회장의 할아버지인 구연호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선 말기에 구한 말기에 사실은 중앙 무대에서 일을 하셨고 뭐 높은 배설을 하셨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의 바로 사실 아까 이분들이 사업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거는 백산 선생이 백산 상해를 만들고 백산 무역 주식회사를 만들면서 하게 되고 이분이 이제 돈을 사실은 안희재 이름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이제 내신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두 분 사이에 또 상당히 관계가 같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상의를 설립한다든지 또는 중해일보 이런 것들을 백산 선생과 같이 하면서 상당히 뜻을 같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분은 또 상당히 그 아주 그 허순구는 허만정에 비하면 학년이 하나 낮거든요, 사실은. 아마 이분이 이제 아재빨이죠, 사실은. 바로 옆집에 살면서 허순구 선생하고도 허순구 선생 집이 더 좀 종가 집안입니다. 허씨 집안으로 보면은. 그래서 허순구 선생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병철의 누님이신 누굽니까? 이분시 여사죠, 이분시. 지난번에 이분시 여사는 뭡니까? 이분 시사는 1900년생입니다. 1900년, 1901년생이죠. 그래서 아마 이병철 회장의 부친께서 아주 사실은 나라가 망했다는 의미도 아까 나라가 망하면서 안효재는 내려와서 이제 저기 만주로 갔고 구현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실 후학을 양성하고 문밖을 나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다 이분들이 다 1990 한 6년부터 1901년 그 무렵에 다 내려오게 되거든요. 오면서 근데 아마 나라가 이 무렵에 이제 다 주권을 잃겠으니까 아마 이병철 회장의 부친께서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침 그때 딸이 태어나서 분한 시간에 태어났다 해서 이분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 사람을 움직이는 허시구시 이시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 인물입니다. 사실은 이 허순구 선생의 사모님께서 이분이 지금 이분 아들이 앉아 그러니까 지난번 허병전 선생의 본인 어머님께서 엄청나게 좀 대장부셨다고 해요 보면 절대 그 부잣집인데도 이분이 약 한 3천석 하는 큰 부잣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 어머님이 절대 그 뭡니까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밤에 주무실 때도 이런 거 하시고 그래서 항상 그린들이 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놓으셔가지고 그린들한테 밥을 제공해 줬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병철 회장 집은 한 천석군 집안이니까 이건 정통 관료 집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병철이가 처음에 이 허순구 선생 집에 공부하러 와가지고 이 집은 상당히 신식 집으로 지어놔니까 아마 유리로 된 이런 집을 처음 봤던가 봐요. 그래서 이병철이 자서전에 보면 자기 자형이 엄청나게 부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이병철이가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거의 자금을 다 대주셨거든, 사실은요. 그리고, 삼성 상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병철 부친께서는 이병철이 사업하는 걸 대단히 반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뒤에 이제 이분시 여사하고, 그러면은 이분시 여사는 효성 조홍제 사촌 누이 둘이가 요 성산 마을에 시집을 와 있었거든요. 이 집에. 그러니까 아마 이 모든 전체로 보면 이 집이 좀 제일 종손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시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 형성이 되고, 그리고 허만정 선생. 어떻게 보면은, 어, 허, 그럼 이 세 분의 사업을 하는 멘토는 누구냐면 허순구 선생이 다 사업을 멘토하고 실제로 초창기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다 하고 자금도 대주고 하셨거든요. 물론 허만정 선생도 구인회하고 이병철한테 자금을 내서 삼성물산을 만들고 이거는 이제 RG화학을 만들었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관계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신정 허준 선생, 그럼 이분들은 사실은 남명 선생과의 어떤 관련성이 상당히 높은 분들로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뭐 실제로는 그러면 우리가 백산 안희재 선생을 상당히 일종의 이분들의 우리 K기획가 정신의 약간 한 중시조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원동력이니까요. 어쨌든 구인회가 이제 1931년에 구인회 상점을 열게 되고 중앙시장에 지금도 그 표지석이 있습니다. 가면은 예, 그리고 사실은 47년에 라키학을 만들면서 오늘날 LG를 만드는데 이때 라키학을 만들 때 사실은 구인회가 포목점을 해가지고 김해 일대를 이 경남 일대 땅을 한 10만 마지 정도 갖고 있었다 하거든요. 10만 마지면은 엄청난 10만 마지 한 마지가 300평으로 분다면 300평 곱하기 10만이니까 엄청난 땅을 갖고 그걸 다 처분을 하고도 사실은 이 공장을 설립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허만정 선생께서 자기 동생이 허만옥인데 허만옥이 일찍 죽었다 보니까 허만옥의 양자로 허중구 자기 아들 셋째 아들 허중구를 양자로 보내서 아버지가 주신 허만옥의 재산을 몽땅 다 라키하기다 투자를 하고 허중구를 먼저 데려가라고 하죠, 부인한테. 그래서 만든 회사가 라키하기다. 그 지분율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삼성물산은 역시 사실은 그 전에 삼성물산 있었지만 삼성물산 공사가 있었고 48년에 삼성물산 공사는 6.25 전쟁 때 폭격으로 다 이병철하고 조홍재가 사실은 토지 개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땅을 이제 다 처분을 하고 서울에 가서 이병철이하고 삼성물산 공사를 만들었지만은 이거는 이제 인천에다가 아마 큰 창고를 짓고 물건을 많이 들여놨는데 6.25 때 폭격으로 다 사라져 버렸고 다시 만든 회사가 1951년에 1월 달에 만든 회사가 부산에서 만든 회사가 삼성물산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병철 그다음에 조홍재 그다음에 아까 허만정 선생이 52년에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허만정 선생이 자기 돈을 태워서 아들 허중구 첫째 아들 허중구를 여기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허만정 허정구가 이제 전무를 맡게 되죠. 그러니까 사장은 이병철 부사장은 조홍재 그리고 전무는 허정구에서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만들고 1년 만에 이 삼성물산 주식회사 이 초기 경영은 거의 이 조홍재가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홍재가 해서 1년 만에 그 10배 이상 수익을 냈다. 무역업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이병철이보다는 조홍재가 형님이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조홍재가 사장이 되고 돈도 조홍재가 많이 되는데 왜 조홍재가 사장을 안 하고 이병철이가 사장을 했을까? 좀 지금 추정해 보면 아까 이병철의 누님이신 이분시 여사도 계시지만은 이병철은 또 정치적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병철의 아버지가 사실 독립협회 회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가까웠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아마 그래서 조홍재가 왜 이병철을 사장으로 내세우고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이 좀 어쨌든 초창기 삼성물산 그다음에 뭡니까 그 이후에 제일제당 제일모직 모두 다 조홍재가 모든 일을 다 해서 사실은 거의 다 반석에 다 올리거든 사실은 이병철은 맨날 이제 기생집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주로 관료들하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은행이 하나 인수해야 되겠다 하면 신한은행 51년에 인수하면서 야 형님 저기 가서 저 신한은행이 내일 모레 뭐 흔들흔들 한다는데 그럼 형님이 가서 인수해라 하면 이병철
조홍재가 가서 인수해서 작업을 다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병철이가 1951년부터 한 58년 사이에 매년 회사를 서너 개씩을 계속 사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엄청난 파죽지세로 삼성을 키우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제 허시 좀 두서가 없지만 어쨌든 허시들이나 구시들의 성산 마을의 이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뭐 근검 전략이 가장 1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사 이름에 다 성자가 많이 붙어 있죠. 지금은 이제 옛날에 금성 뭐 삼성 지금 창원에 있는 신성델타라고 신성델타가 상당히 큰 회사 중에 하나거든. 제일 잘 나가는 회사인데 방산기업이기도 한데 이 신성델타도 얘는 저희 뭐 지수 사람입니다. 사실은 구시 집안이죠. 예.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인하나 이런 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정도의 길을 간다. 그다음 구율 정신이다. 구국 정신. 사실 아까 구국 정신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관란 허국주가 이민희한테 한 700명 의병을 모시고 데리고 가서 큰 공을 세워서 백마우사가 됐다. 백마절도사 밑에 우사, 즉 우사가 됐고, 그 이후로부터 손자 허독립이가 다시 그 오이도 총관, 즉 여러분 그 병자호란 때 큰 공을 세워서 오이도 총관되고, 그 이후부터 허씨 집안에는 무과급제자가 총 20명이 나왔습니다. 무과급제자가 엄청나게 많은 무과급제자를 냈다. 뭐 그러다 이분들이 어떤 뭐 갖고 있는 특징들이 교육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주로 이분들이 거의 혼맥을 통해서 상당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 믿고 맡기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특징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25일 날 오시면 K기획가정 센터에 이 뭐 뭔가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의 관계를. 그래서 남명 선생의 경의사상과 유교의 오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들을 정립을 하고, 남명 선생과 지신정 허준 선생 각각의 기업가 정신을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뭐 저하고 우리 이상호 교수님하고 경영학과에 이상호 교수는 윤리교육학과고 경영학과에 조영상 교수하고 같이 열심히 며칠 거의 뭐 한 이거 한다고 일주일을 밤을 이 그림이 간단해 보이지만은 그 일주일 넘게 제가 엄청 고민해서 또 그분들하고 토의해서 만든 이 그림입니다. 실제로 유교의 오상과 경의사상을 연결한 것인데, 뭐 이런 정도를 다 지킨다면은 이게 서양의 기업가 정신은 너무 지혜에 사실은 포커스를, 이 통찰력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놓은 통찰력인데 사실은 경에도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지혜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고, 실제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골고루 이루어졌을 때 기업은 계속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대한민국 기업가정 수도 총괄 프로젝트를 하면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 때 이 그림이 약간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가 역사관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 소치라는 게 한솥밥을 먹는 개념이고, 실제로 구인의 조홍재 이병철의 전설이 바로 이 솥바위 전설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또 성산마을에 많은 이름들이 보면은 소정자를 많이 씁니다. 허정구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소치라는 게 우리 화합이고 한솥밥을 먹고 식구 개념이고, 그래서 성이나 이름을 떠나서 모두 다 하나의 한솥밥을 먹는 그런 개념에서 대한민국 기업가 역사관 컨셉을 이렇게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 내 제자가 그렸는데, 지금 기업가 역사관 디자인한 사람은 전혀 다른 컨셉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현대식 건물을 또 갖다 올려놨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미래까지 볼 수 있는 큰 컨벤션 전시관까지를 좀 나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다음에 혹시 그런 컨셉을 기본적으로 없이 그냥 건물을 짓는 거는 잘못하면은 뭐 하루아침에 그게 사실은 뭐 그냥 빈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시간 반을 그냥 한 것 한 같습니다. 시간 반 예. 간략하게, 예. 김덕환 교수님도 와 계셨네요. 예, 네. 혹시, 예,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예, 질문해 주십시오. 뭐, 따로. 잘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24일 또 가기로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던 게 조금 같이 중복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오늘 강의의 목적은 도움이 어쨌든, 됐습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오실 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전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강의를 하시다 좋은 보니까,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마 다음에 오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우리 김청열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요번에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바로, 네, 반갑습니다. 예. 김특강 교수님 뭐 한 말씀, 예, 예. 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뭐 여기 가까이 살아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그 연관지어서 유적지를 답사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전반적으로 전체 다 이렇게 쭉 한번 훑어주셔서 이번에 그 답사 코스가 아주 알찬 그런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음.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상당히 많고, 특히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불리한 건 하나도 적어놨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특히 자기 자행 허순구 선생에 대해서는 어느 이런 방구도 없거든, 사실은 이제 보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허순구 선생이 거의 이병철을 뭐 아버지라 할 만큼 사업을 또 이끌고 사업 투자도 하셨고, 뭐 물론 이제 그 뒤에 자기 누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이병철 회장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로 허순구 선생과 그리고 조홍재 회장, 조홍재 회장이 이제 이병철 회장 형님하고 또 친구니까 이병각하고 친구인데 어쨌든 그 두 분의 어떤 큰 그늘 밑에서 그분의 엄청난 지원과 해서 이병 삼성이 만들어진 것이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허순구 선생이 이병철이가 이건 좀 오프 더 레코드인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그 이제 이건 허병천 선생, 허순구 선생의 아드님. 허병천 선생은 이제 이병철은 이제 자기 그러니까 뭡니까 어머니의 동생이니까 외삼촌이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이분이 아마 미국 유학을 갔다가 오니까 이병철 회장이 부르더랍디다. 그래서 야, 니도 이제 병철이 니도 와서 내 밑에 와서 일 좀 해라. 회사도 우리가 이만큼 키웠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지분이 사실은 자기가 갈 때까지만 해도 삼성물산 주식회사 지분이 거의 뭡니까 한 25% 정도를 갖고 계셨는데 오니까 하나도 지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자기 아버지는 이제 지금 현재 국악인으로 나오거든요. 허순구 선생은 아마 국악에 상당히 심취하셔가지고 국악 악보를 정리하고 현대 국악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많은 국악 악기를 모아서 지금 그 전주에 있는 국악 그 박물관에 기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악인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초창기 모든 사업은 특히 대구에서의 사업은 자기 허순구 선생이 이제 대구로 다 이사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왔고 사실 했는데 상당히 자기는 이제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거의 6.25 때도 자기 외삼촌을 거의 살려주셨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상당히 그 아버지 재산이 그대로 유지될 건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조홍재 저 이병철 회장이 몽땅 다 이제 다 가져갔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자기 형님이 사업을 하다가 많이 말아먹어 가지고 아마 이병철 회장이 그러면 그걸 빚을 갚아주고 그러면은 아마 자기 자행의 그 지분을 가져갔겠죠, 사실은. 그래서 뭐 어쨌든 합법적으로 가져간 건 맞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그 이병철 회장이 서울에 삼성물산공사를 만들어 놨고 아마 조홍재 회장은 그때 여기 함안에 계셨던 것 같고 자기가 이제 이 백화점에 이제 납품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물건을 이제 사들인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뭡니까? 그, 이맹희가 갖고 있는 신세계 백화점 있잖아요. 그죠? 이맹희가, 그게 원래 동화백화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동화백화점이고, 그것이 일본 사람들한 미쓰고시 백화점이라는 건데, 아마 그 갱성에서는 가장 큰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사람들이 망하면서 그것을 아마 허순구 선생한테 아마 팔고, 허순구 선생한테 맡겨놨고 아마, 왜냐면 허순구 선생, 이 제일 먼저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진주에서 문성당 백화점을 했는데 그 옆에 바로 자기 옆 가게 옆에 바로 미쓰고시 백화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서 뭐 허숭구 선생을 대단히 신뢰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망가면서 일본 사장이 도망가면서 허순구 선생한테 맡기고 그것을 동화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어쨌든 미군정이 이제 들어오면서 동화백화점을 차압해가 압류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강제로 그 공간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리고 6.25 전쟁이 이제 터지기 바로 직전에 음, 이 동화백화점을 아마 이병철에게 바로 넘어갔는지 그렇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허순구 선생의 막내 여동생이 이민우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마 이분이 친구가 대단히 하도 급하고 뭐 해서 돈을 좀 큰 돈을 빌려달라니까 아마 그 백화점을 아마 자기 자영한테 다시 죽거나 그러면 이병철이한테 돈을 좀 받고 이병철이가 이제 백화점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병철이가 아마 그 백화점을 돈을 주고 샀겠죠, 그죠? 일부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민우가 그 백화점을 사실은 이제 그걸 팔은 걸 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주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6.25 전쟁이 이제 터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민군 총사령관이 이민우를 찾아와 가지고 참 당신에게 감사한다. 그래서 뭐이 부모님은 이제 그걸 영문을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아마 이민우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우리 뭡니까 아마 허순구 선생이 아마 서신을 보내거나 전화를 했겠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병철이가 지금 억류대가 있으니까 병철이를 좀 대구까지 안전하게 내려다오 이렇게 아마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이민군 총사령관이 이제 통행증을 써줘가지고 그것도 트럭까지 석탄 트럭을 목탄 트럭을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구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이명희나 뭐 하여튼 그 이창희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아들들 데리고 이제 이병철이가 내려와서 허순구 선생 집에서 이제 살았죠, 사실은. 예. 아마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병철은 이승만하고 가까운 측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산당들이 잡히면은 그건 바로 사형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6.25 또 자기는 자서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제일 신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신복이, 재무식인가 하는 분 있잖아요. 그 기사가 어디서 트럭을 하나 구해와서 안전하게 대구까지 갈 수 있었다. 인민군들이 온 세상을 다 점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트럭이나 이런 거는 다 징집 대상이 돼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내가 볼 때는 제 생각인데 추측컨대는 우리 뭐 허병전 선생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인민군 총사령관이 그 통행증을 써주고 차를 구해줬기 때문에 그까지 대구까지 내려올 수 있었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병철 가족들이 내려올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적결 심판을 받아서 바로 처형당해야 될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대구까지 내려와 가지고 대구에서 다시 아마 그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소계령이 대구를 이제 비워야 되니까 이분들이 다시 성산마을로 다시 아마 내려오면서 그때 이제 그 마루 밑에다가 그때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소화주류를 자기들이 일본 사람한테 인수를 했는데 전국의 주정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다 파괴가 돼가지고 유일하게 대구에 소화주류만 그 주정을 그 소주 만드는 원료를 생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하여튼 하루 저녁에도 뭐 거의 뭐 몇 가마씩 돈이 들어왔답니다. 하여튼, 예.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그걸 다 못 가져오니까 그 큰 물류통에다가 이제 담아서 그걸다가 돈을 넣고 땜질을 해서 한 10개 정도를 마루 밑에 갖다 그 마루 밑에 넣는데 보니 허병전 선생이 어리니까 허병전 선생이 직접 그 마루 밑에 기어들어서 넣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그리 안 돼 있고 게짝에다가 게짝에다가 넣어서 뭐 마루 밑에 넣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뭐 본인이 직접 넣은 사람이고 본인이 직접 정인했기 때문에 그게 맞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편안을 왔다가 대구가 다시 복원되면서 올라갔는데
이병철 자서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기 친구 뭡니까 무슨 순각이고 건순각이가 삼성 상해를 잘 경영해 가지고 돈을 잘 모아둬서 그 돈으로 자기가 1951년 아까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기초가 됐다 이렇게 자기 자서전에 쓰여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그 돈의 대부분은 다 허순구 선생이 됐고 허순구 선생이 또 숨겨놓은 그 돈으로 사실은 삼성물산을 만들었고 삼성물산을 자본금이 5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돈을 가장 많이 든 사람은 조홍재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조홍재가 뭐 예를 들면 이 1,500만 원을 댔다면은 실제로 이병철은 빈털터리니까 그죠? 예. 그리고 자기 자행이 허순구가 거의 한 1,500을 댔고 그다음에 아까 허만정 선생이 또 한 뭐 그 정도 됐겠죠. 그런데 총 지분량으로 따지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병철, 허시군과 다 합하면은 전체 지분이 한 70% 이상을 차지하니까 아마 삼성물산을 이병철이가 독식할 수 있는 하나의 베이스가 될 수 있었죠, 사실. 어쨌든 그리고 경영은 다 조홍재가 거의 뭐 해서 삼성물산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제일제당도 일으켰는데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은 전혀 다르게 사실에 기록이 돼 있고 정말로 자기에게 큰 은혜를 준 조홍재나 그다음에 허순구 선생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방구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사실.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병철 회장이 내가 볼 때는 조금 약간은 또 비판을 받아야 될 대목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사업을 돈줄을 대주고 사업을 멘토이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 이쪽에 이제 연구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구인회나 이병철, 조홍재가 사실은 허순구 선생 집에 자주 와서 허순구 선생이 이제 사업이란 멘토도 해주고 하셨다 하거든요, 사실은. 예. 이제 그런 관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니까, 이거 허병천 선생, 허순구 선생의 아드님, 이제 거의 90이 다 됐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그분은 삼성을 가지 않고 자기 친구가 사실 누구냐 하면은, 김무중 회장이, 대우 김무중 회장이 와가지고, 야, 너 내하고 같이 일하자. 이래가지고, 뭐, 김무중 회장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고 그 뒤에는 이제 또 공직 업무를 좀 하게 되고 서울시 지하철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이런 걸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외삼촌을 따라가지는 못했으니까 자기가 지금 와서 가장 후회하는 게 그냥 그때 가서 그냥 외삼촌이 일하자 할 때 그냥 다리만 걸치고 있었으면 지금쯤은 엄청난 갑부가 됐을 건데 하는 그런 또 후회는 합디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어쨌든 삼성물산 주식회사 1941년에 발행된 삼성물산 주식회사 주권을 한 20장 갖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제 근데 자기 아들은 아무 그런 데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참, 선생님, 이거 참 대단한,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업가 역사관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진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삼성의 원류가 될 수 있는 주권이니까. 그래서 이걸 꼭, 뭐, 좀 한 부 정도 기부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처음에 다 가져가래.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 이건 아니고, 이 한 장이 아무리 적어도 경매에 놓으면은, 한 10억 이상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 당시 투자한 가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물가가 상승하고 삼성이 성장한 과정을 보더라도 삼성이 뭡니까 주식 공개를 30년 전, 30한 5년 전에 주식 공개를 하고 나서 지금부터 삼성 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주가가 뭡니까? 900배 올랐다면 900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게 그러고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고 자기가 초창기에는 삼성에서 와가지고 그 주식을 달라고 엄청나게 많이 왔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뭐 삼성하고는 이제 결별했기 때문에 아예 줄 생각도 없었고 그 뒤에 이제 그냥 자기 서재에 파묻어 놨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책을 정리하다가 그걸 발견했어 사실은. 그러다 보면, 선생님,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에 아무리 적어도 그냥 실물 가치로 따지도 5억 원 된다. 그리고 만약 경매가 놓으면은 삼성에서 얼마에 사갈지 모릅니다. 삼성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가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욕심이 좀 생겼는지. 예, 그래서 내가 바로 시장님한테 바로 이제 카톡을 올려가지고, 그 시장님 또 그것도 엄청 또 빨라. 그래서 바로 다음날, 우리 박 국장을 보내서 바로 집에 보내가지고 또 선물을 발발에 싸들고 가서 보내가지고 사실은 한 장을 기부하는 걸로 그래서 그래 바로 그 연이어 진주시에 모셔가지고 또 행사도 해주고 해가지고 한 장을 기부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약간의 어떤 뭐 비싸지만은 예.
어쨌든 그래서 실물이 하나 와가 있습니다. 삼성상해 1941년 삼성상해 주식회사 정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돈으로 1,000원을 했다면 지금 그때 당시 돈으로 해가 지금까지 물가 상승을 계산한다면은 뭐 아무리 적어도 뭐 최소한 5억에서 5억 원 이상은 더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단순 계산으로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병철 회장의 어떤 위대한 어떤 업적은 우리가 뭐 다 아주 중요하지만 또 약간의 어떤 그 반성, 물론 기업인이라는 게 공과가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사실은 또 삼성도 마찬가지죠. 이병철 회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쓰여져 있지 않은 부분 우리가 학문적으로 논문으로서 약간 백업을 해야 되고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게 결국은 지금 그 저기 뭡니까 대구대학교 예. 예. 사실은 그 허주 허 저 허준이 아니고 뭡니까 그 경주 최부자 최준 선생께서 엄청난 돈을 시사해서 만든 대학 영남대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대구대학이 됐다가 영남대학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대구대학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영남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도 동국대하고 같이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 상당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사실은 다시 바로잡아야 될 게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뭐 관심 있는 분이 연구를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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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맞춰 오랜, 주십시오, 박 오랜 교수님.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몰랐던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음. 혹시 그 김정열 교수님께서 늦게 남명 아카데미 들어오셨는데 혹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교수님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 그 예, 소리를 마이크를 켜시고 하십시오. 김청열 교수님 마이크를 켜시고 하십시오. 어, 마이크, 네, 알겠습니다. 예. 음. 김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음. 마이크 안 되네. 마이크 안 되나 보. 음. 방송식 이사장님께서 지만 예,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 교수님 음. 먼저 그 종료를 해 주십시오. 오늘 아니, 회장님 그래요. 안 계시니까 예. 예, 아니, 예, 또 다른, 예, 없으면 그러면 너무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다음에 토론회 때 그러면은 이렇게 수료식 그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그때 그러면 해주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예, 이걸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음. 다른 뭐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 다시 한번 예, 오늘 특강 예, 수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예. 김창열 교수님 반갑고요. 우리 이던희 교수님, 최정현 이사장님, 예, 반가워요. 제가 그 아카데미 수료식하고 행사 진행하는 거에 관련해서 주제 발표나 토론자를 뭐 제가 묻지 않으셔도 우리 그 김덕환 교수님, 이용호 교수님, 이돈희 교수님 다 그 수용해 주실 걸로 알고 제가 일단은 토론자나 발표자에 넣어놨습니다. 우리 반성식 이사님 다 포함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올릴 때, 이게 왜 내한테 묻지도 않고 했느냐고 하시지 말고, 일단 제가 초안을 만들어서 올리면은, 좀,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상, 남해 아카데미 상 공적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일일이 다 이렇게 물어보기 힘들어가 일단 초안을 만들고, 나중에 보시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뭐 오늘 늦게까지 벌써 11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늦게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좀 우리가 자유롭게 하고 다음 그 아카데미 수료식 하고 뭐 이런 거 좀 더 논의도 하고 제가 전체 아카데미 수료식 계획안을 다음 주에 올려서 한번 최종 확인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네, 너무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예, 예, 잘 주무시기 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우리 팽영인 대표님 네. 계시네요. 예, 네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